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노력,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명칭은 여러분도 알아두셔야겠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온실가스를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경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 할당량이 있고요. 이게 기본 할당량이 있고요. 기본 할당량이 있으면 둘 중 이제 하나가 되겠죠. 어떻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족한 애들은 이제 기본 할당량보다 더 많은 초과 배출을 이렇게 할게요. 기본 할당량이 있는데, 자,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집단도 있을 거고, 초과 배출을 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자,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배출권이 있어야 되고, 얘는 어떻게 추가 배출권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배출량이 남아요. 그래서 이 남은 배출량을 어떻게 초과 배출한 애한테 금전적으로 돈을 주고 금전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경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자. 자, 온실가스 많이 쓰면 이 다른 데서 사서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겠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어떻게 이 손해 보기 싫으면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제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일단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배출의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가 되고요. 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어느 사이에서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특징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이행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하였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이제 뒤에 나온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얘는 파리 협정 너무 중요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협정이란 거 국제적 약속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만든 약속이라 해가지고 우리 파리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리 협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얼마? 1.5도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하자라는 거죠. 어디와 비교해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결론은 뭐다? 가능한 한 1.5도 이내로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뭐하자? 제한하자. 라는 게 파리 협정인데요. 그러면 이 파리 협정이 왜 중요하냐? 이 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첫 합의다라는 거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어떻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하자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내용은 너무 좋아. 근데 이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감축 목표 자체에는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표에 구속력이 없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겁니다. 진짜 양심에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키면 이거 합의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국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한계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한 의미를 갖지만 모두 가진다. 한계점도 분명한 협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밑에 보시면 파리 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요게 의미죠.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되도록 1.5도까지 낮추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합의한 협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후변화 협정이 중요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만 대상을 했던 교토의정서 우리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울게요. 교토의정서는 무엇? 주요 선진국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나서기로 한 점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정한 스스로 방식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과정을 보시면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떠한 노력을 했냐 하면 가장 먼저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먼저 체결을 합니다. 1992년에 이대로 가면 지구가 기온이 좀 지구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안 되겠어.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 이제 막자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위해서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최초로 채택을 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줄이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래서 최초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하기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줄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회의 끝에 나온 게 교토의정서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문제 좀 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좀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토의정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이제 한 게 교토의정서고 얘는 아까 전 자료에서 봤다시피 누구만 참여를 했다. 선진국만 참여를 했고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진국만 돼선 이제 될 문제가 아니다. 새롭게 지금 현재 빠르게 경제 개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온난화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가 전 세계가 참여를 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무슨 협정이 만들어졌고 파리 협정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 협약의 내용은 우리 위에서부터 살펴본 그대로 이제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구온난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구온난화는 지구촌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만 잘해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전 지구인 전체가 힘을 합치고 해야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해결을 하기 위해선 갈등도 발생합니다. 해결을 위한 갈등을 한번 보시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가 달라요. 지구온난화를 바라본.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선진국은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온난화는 누구냐?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이 뭐해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이러한 선진국 입장에 반발을 합니다. 왜?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어 지금의 온난화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진국들이 자기의 책임을 싹 빼고 모든 책임을 자기들한테 돌린다라는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선진국처럼 경제 발전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떠하다? 어렵다. 니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도 경제 발전하고 싶으니까 우리 지금 온실가스 못 줄인다. 이러한 갈등이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각이 필요할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러한 서로 간 입장 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지구 온난화를 위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단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